맨 처음 할 줄 알았는데 순서대로 하면 맨 마지막이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참여연대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최은열 의원님 부탁으로 한번 여기 토론자로 한번 나와봐 달라는 말씀을 듣고 좀 급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대로만 되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원칙 중심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런 동의의 이유는 금융이라는 것이 변화하고 또 혁신의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는 열거주의적인 규제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규제 틀을 바꾼다면은 과연 이 원칙 중심의 이 규제 틀만 바꿔서 잘 돌아갈 것이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두 바퀴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 중심의 규제를 한 바퀴가 있으면은 손수레를 아예 바꾼다면은 한 바퀴는 원칙 중심의 규제가 되고 원칙 중심의 규제에 대한 또 다른 한 바퀴는 엄격한 사후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 워커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주의 원칙 중심의 이 규제 전환 그 배경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후 규제가 있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처럼 과연 그러면은 이 엄격한 사후 제재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 원칙 중심의 규제가 도입되기 위한 전제이자 핵심인데 과연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그런 이제 엄격한 사후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사후 제재의 엄격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틀로 보완이 필요하겠죠.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 제재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이익을 그대로 가져간다. 잘못해놓고는 이익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금융회사는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이익이 남으니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규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금융당국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는 것 플러스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당국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거기에 대한 고민과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두 가지 틀로 사후 규제에 대한 보완의 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금융기관이 스스로 이익을 먹고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먼저 지금 우리 김용재 교수님께서 과징금을 세게 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고 과징금을 세게 해서 이득액 200% 좋습니다. 그렇게 금융당국이 나서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보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당국이 안 나선다. 금융당국이 봤을 때는 별로 문제 아닌 것 같다. 하지만은 손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손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안 나설 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일 텐데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행위 입증해야 되고 인과관계 입증해야 되고 액수까지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과실상계가 또 문제가 됩니다. 동양종금 사태 기억하시겠지만은 엄청난 다수 피해가 있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액이 3천만 원이라도 20%만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해배상 제도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손해배상 제도 말고 부당이득이라는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이득을 발생했다는 그 사건만 발생하면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좀 더 강화하는 법제도적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 참가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 손해가 있는데 한 5명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5명만 물려주면 95명에 대한 손해만큼은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제 플러스해서 같이 패키지로 도입돼야 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죠.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등쳐먹었다. 이럴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소송제도 자체를 좀 변환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이미 다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법안들에 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이 참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내부 정보이기도 하고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참 알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영미에서는 이제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증거는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좀 더 쉽게 되는 그런 제도적 보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이 이 불법적인 금융법 위반 행위를 악의적으로 금융기관이 해도 그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쉽게 부인되지 않습니다. 사법적 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건 무효가 아니라서 그 거래 행위로 가져간 이득을 당연히 되돌려 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금융법규 위반의 경우에 대부분 단속법규라고 해서 강행법규가 아니라서 무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되면서 그 규제에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규정 위반으로 봐서 강행법규 위반, 당연히 무효. 그래서 당신이 거래로 인해서 가져간 모든 이익은 돌려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밖에서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부 고발자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돼야 되고, 회사는 내부 고발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차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가 지게 하는 강력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한 드러난 회사의 불법 행위, 그로 인한 수익의 일정 부분은 내부 고발자에게 주는 정도, 그런 정도가 돼야지 내부 고발이 좀 더 활성화되고 불법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급자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행위자, 금융회사의 과장이 불법 행위를 했다. 대표 처벌 잘 안 되죠. 책임 잘 안 묻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과장이 잘못해도 대표가 책임지는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충분히 내부 통제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그 대표자가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걸 늘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대표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금융기관 자체의 탈법 행위,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 보완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행위자뿐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 아까 드렸던데, 그러기 위해서 2가지 정도 제도적 보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감독 당국은 그냥 금융법규에서 권한을 부여했으면 그걸 자유재량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자유재량을 생각하고 그 재량권을 잘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미에서는 그 재량권을 원칙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행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책임은 금융감독 당국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 자유재량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 금융감독당국의 권한에 대해서 기속재량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근거된 법 규정을 좀 바꾸거나 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감독당국이 움직이게 하는 2번째로 행정소송의 당사자격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안 움직인다, 아무것도 안 한다, 분명히 금융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웬일인지 안 움직인다. 그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뾰족한 감독당국에 대해서, 그 책임자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그것은 신청권을 가진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독 당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실효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소송이 그러한 의도적인 부작위의 경우에 당사자 적격을 넓혀서 신청권자 아니라도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 원칙 중심의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원칙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학기의 손수레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